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스24,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인터넷 서점이죠. 관련해서 한번 차트 분석해보고,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난데없이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장 초반 시작할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11시부터 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지금 18%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주식 시장에서 종목들이 많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대략 한 3,0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골라내야죠. 제가 이제 여러 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목 선택이고 두 번째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연코 단타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렇게 돈이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만 꾸준히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흐름과 매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마련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이 어떤 호재가 됐건 간에 매수하려고 달려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가창이 높아지잖아요. 더 비싼 가격에 내가 사겠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주식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한번 투자하고 아니면 손절하고 말지 뭐 이런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기보다 그 시커먼 돈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무서운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겠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돈을 썼는데 길바닥에 돈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어, 우리는 뭐 많게는 1억, 뭐 적게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베팅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 2%만 주가가 올라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주식시장이 항상 자기가 베팅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퍼센트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띄어 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스24가 난데없이 이제 강한 양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5% 이상, 이렇게 5% 이상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 번씩 다 훑어봐요. 매일매일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부터 터지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가 기준으로 아니면은 이제 장중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5% 이상의 양봉을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쭉 검색하시면서 떤 종목들이 재미있을지 한번 훑어보시면서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좀 학습된 반복적인 패턴의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스24가 오늘 강한 양봉을 뽑았죠. 오늘 거래량이 현재 기준으로 430만 주 정도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12시 30분이니까 지금 장 마감하기 전까지 한 3시간 남았잖아요. 3시간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이 뭐 100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터질 것 같습니다. 원래 평소에 거래량이 뭐 10만 주도 안 터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보시면 이제 평소 거래량이 5만 주, 2만 5천 주,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오늘 무려 430만 주나 터졌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260억. 물론 이제 260억이
이 시장에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 대략 한 1000억 정도나 뭐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관심 갖게 되는데, 일단 뭐 오늘 예스24가 돈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일단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에서 터졌잖아요. 직전 저점이 4,600원. 네, 요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바닥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쌍바닥을 찍고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한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관심 종목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스24.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간략히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스24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는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업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당사는 뭐 인터넷 서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인터넷 전문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우선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서점, 오프라인 서점, 뭐 영풍문고라든지 교보문고 가서 책을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당일 배송 그리고 뭐 다음날 오전 배송 이렇게 책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뭐 공연 티켓이라든지 음반, DVD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온라인 쪽으로 서적을 구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북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사업 자체가 뭐 일단 서적 관련으로 책을 파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액이 뭐 급격히 늘어나거나 뭐 사업의 비전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매출 실적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물품을 파는 상품 판매가 94.5% 대부분의 매출을 여기서 내고 있고요. 이후에 뭐 공연 수수료라든지 상품 판매 수수료, 배너, 검색 광고 등을 통해서 매출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상태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보여지는 재무 상태는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퍼센트로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재무 상태를 보실 때 가장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직전 전년도에서 크게 차이 나는 금액들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자산 총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부채 총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변화가 크게 벌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맨 앞줄이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뒤에가 2021년 또 2020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개월치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과 2022년에는 330억, 28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에 오면서 고작 60억 정도밖에 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3개월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뭐 자산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어디다 투자를 했던 뭐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죠. 자, 부채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유동부채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자, 단기 차입금 1년 동안 돈을 잠깐 꿔서 빌린 돈 단기 차입금이 거의 2배가량 늘었어요. 420억.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크게 좀 빌렸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줄고 단기 차입금이 늘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돈이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한번 해보면 좀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같은 데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재무 상태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고 현금성 자산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무제표 주석에서 차입금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당 분기 말 이제 2022년이겠죠. 산업은행에서 100억, 그리고 한국시티랑 농협은행에서 950억 정도 추가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이렇게 좀 보고 예스24의 재무 비율 한번 볼까요?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자, 유동 비율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100%가 되질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해당 종목은 매년 유동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당좌 비율도 그렇고 일단 뭐 유동부채를 자산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듯 하네요. 뭐 이렇게 재무 상태가 이제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사내 유보율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보율도 좀 줄었네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은 사내 유보율이 절반 정도로 줄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찌됐건 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완전한 A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무 추이를 보시면 뭐 매출액을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긴 한데 2022년에 와가지고 3분기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사내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당장 단기 차입금을 크게 돈을 빌린 걸로 봐서 뭔가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누구한테 좀 현금 조달을 했던지 뭔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스24를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돈이 들어온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까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타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6,060원이잖아요. 분봉상에서 보이는 매수 타점이 대략 한 5,450원 정도로 판단이 되네요. 자, 요 정도 내려오면 조정을 주면서 한번 저가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 수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기관 쪽이나 외국인의 큰 핸들링은 없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어떤 누군가의 세력이 이렇게 양봉을 한번 띄었으니까 요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중심봉 이렇게 중심봉을 세워보면 오늘 발생했던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상대로 기준봉의 중심봉 자리 자 대략 한 5,600원 나오는데 아까 분봉상에서 보이는 자리가 5,450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5,450원 정도에 내려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시가가 5,200원이니까 요 5,2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예스24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340% 올랐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밑으로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7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죠. 아마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여기 이제 4,600원 정도 자리가 예스24의 단기 바닥으로 보여지고요. 완전 찐바닥, 정말 저점이 찐바닥은 2,600원 자리로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까지는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4,600원 정도만 내려와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고점 이 자리가 대략 한 6,900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런 구간 정도 자리가 예스24의 박스권 형태인
6,900원이 박스권 상단, 4,600원이 박스권 하단.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구간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의 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위에 보시는 여기 이평선. 자, 여기 7,000원이잖아요. 7,000원 정도 자리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쌓여 있고요. 자, 주가 내려올 때 요런 자리에서 밑으로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왔고 여기 자리를 깨고 내려갔더니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결국엔 여기 7,000원짜리가 예스24의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스24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7,000원 정도 올라가면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 물량을 던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바닥 구간에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갔다는 점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 직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여기 4,600원, 4,700원이 직전 저점인데 직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오늘에 발생됐던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이는 7,000원짜리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5,450원부터 한번 단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으로 예스24를 한번 단기 투자로 관심 종목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스24 매매 전략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오늘 양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왔으니까 급등을 했는데 뭐 이유는 지금 현재 찾아볼 수는 없네요. 별다른 뉴스가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후에 뭐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뭐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일단 현재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누군가의 뭐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냥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 기존에 발생됐던 이런 거래량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 거래량이 나왔다는 소리는 누군가의 캐시,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생됐던 양봉을 기준봉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타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를 꼼꼼히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S24의 재무 상태를 보니까 뭐 사내유보일이라든지 매출의 영업이익 뭐 올해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일단 우려가 되는 게 뭐 단기 차입금이 갑자기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산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유동부채 비율이 50%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요거를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갖고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대한 단타로만 접근을 해서 뭐 길게는 일주일, 뭐 많게는 뭐 15일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을 내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까 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요 양봉을 기준봉으로 해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자, 매수 타점은 이제 5,450원.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차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지지라인대로 보이고요. 저 분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5,400원 정도가 여기 보실 때 이런 자리들 직전에 11월달, 12월달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이런 타점으로 살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한번 강한 조정을 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 꽂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았다가 반등 나올 때 대략 한 6,000원 위로 뭐 많게는 6,200원까지 홀딩하면서 매수한다면 저점 대비 해가지고 기대 수익을 대략 한 10% 정도 넘게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오니까요. 단타로 한 10% 정도를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예스24 한번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5,800원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밑으로 내가 예상하는 5,450원짜리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위로 올라갈 때 6,000원 위로는 전량 매도 처리하면서 단타로 매도 처리하시면 되고 오늘의 양봉의 시가 자리인 5,2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전량 손절을 해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예스24로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타로 들어가게 되니까 소액으로 한번 저도 접근해 볼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한 매수 타점이 오는 경우에만 매수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 단타 투자, 특히 뭐 중장기 투자도 똑같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타점,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종목 선택과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내려오는 경우에만 접근을 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이 종목 말고도 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타점에 오게 되면 미련 없이 나의 생각과 선택을 믿고 투자를 하시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인다. 그럴 땐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손절 라인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절 처리하시면 어쨌든 뭐 이 주식 투자에서 100% 성공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대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